송은재 TV 시작합니다. 정치인들은 정치적인 계산에 민감하고 정치를 하지 않는 일반인들은 호불호, 좋아하고 싫어하는 이런 기호에 민감하다. 정치인은 정치적인 계산에 민감하고 일반인은 호불호에 민감하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지금 여당은 여당대로, 여당, 야당 이러면 좀 헷갈리겠습니다. 국민의힘은 국민의힘대로,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대선이 끝나고 난 뒤에 이제 누가 잘했느냐, 누가 못했느냐, 책임론에도 휩싸이고 누가 잘했느냐, 공을 누가 세웠느냐 논쟁으로 분분합니다. 이런 책임 논쟁이 일게 되면 언제나 정치의 생리는 권력투쟁으로 가게 되죠. 굉장히 복잡하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민주당에서 일고 있는 책임 논쟁, 또 국민의힘은 승리했는데도 불구하고 책임 논쟁도 일고 있고, 책임 논쟁이라는 게 언제나 그렇습니다. 누가 공을 세웠느냐, 공신 논쟁이 뒤집으면 책임 논쟁이 되는 것이죠. 이제 그런 부분들에 의해서 양쪽 모두 책임 논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느냐?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팩트 그대로 지금 누가 잘못했느냐, 잘잘못을 따져보는 것도 중요하겠고요. 그 다음 어떤 기준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특히 앞날 미래를 볼 경우에 앞으로 어떤 게 유리하고 어떤 게 이득이 되겠느냐, 이렇게까지 복잡한 기준들이 적용이 되게 되면 정말 복잡하고 머리 아프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과 지금 민주당과 국민의힘 내부에서 일고 있는 책임론, 권력투쟁입니다. 이 권력투쟁을 어떻게 봐야 할 것이냐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어제 민주당 얘기부터 먼저 해보겠습니다. 어제 민주당이 이제 비대위 체제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윤호중 비대위 체제입니다. 윤호중 원내대표를 비대위원장으로 임명을 해서 6월 지방선거 지나서 8월에 이제 전당대회, 당 새 지도부를 뽑는 전당대회까지 간다, 이렇게 결정을 했는데 윤호중 비대위원장 체제를 반대하는 목소리도 컸고 또 여러 가지 책임론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게 김두관 의원이 책임론을 제기를 하면서 구체적인 이름까지 거명을 했어요. 소위 업참마속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 김현미 장관,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 이런 사람들을 업참마속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부동산 책임을 물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사실 조금 뜬금없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윤호중 비대위원장이 맞느냐라는 걸 비판을 하면서 이재명이 지금 비대위원장으로 와야 하는 것이 아니냐, 이재명이 당권을 잡아야 하는 것이 아니냐, 이재명이 서울시장 출마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주장도 나왔고요. 갖가지 주장이 나왔습니다. 지금 어제 말은 겉으로 나오지 않았지만 이낙연 쪽에서는 이재명 책임론을 거론하고 있고 이재명 쪽에서는 이낙연 책임론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소위 친문, 대깨문들이 마지막까지 이재명에 대해서 거부하지 않았느냐, 서로 지금 책임론으로 시끄럽습니다. 이렇게 굉장히 시끄러운데 부동산의 책임, 조국 사태의 책임, 이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검찰총장을 당시에 누가 임명하자고 했냐, 누가 추천했느냐, 이런 사람들 모두 찾아내서 책임을 물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 모든 책임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있는 것 아닙니까? 첫째, 조국 사태의 가장 큰 책임은 조국과 문재인에게 있는 것이죠. 그 책임을 누구한테 지금 떠넘기는 겁니까? 그 다음, 윤석열 검찰총장을 누가 추천했느냐. 이 선거 과정에서 윤석열 배신론에 지금 계속 연장선상입니다. 민주당 문재인 정부를 윤석열 후보, 윤석열 검찰총장이 배신했다라는 것인데, 윤석열 검찰총장이 문재인 정부를 배신한 겁니까? 문재인 정부가 윤석열 검찰총장을 배신한 겁니까? 이거 기준을 정확하게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정치 문제니까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누가 올바른 판단을 했느냐, 올바른 판단을 하는 사람은 배신한 것이 아니고 올바르지 않은 판단을 한 사람은 배신한 것이죠. 이게 지금 조폭 깡패 이야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깡패의 의리 이야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총장을 배신한 것이죠. 윤석열 검찰총장은 법과 원칙에 따라서 권력형 비리에 대해서도 수사하겠다. 왜?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그랬는데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민주당 정부가 윤석열 검찰총장이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막은 것이고 윤석열 검찰총장을 찍어내려 한 것이죠. 배신한 것은 국가와 국민에 대해서 배신한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고 문재인 정부입니다. 그 다음 이번 선거 과정에서 뭐 부동산에 책임을 지고 뭐 물러나야 되고 또 뭐 이재명이 너무나 잘해서 너무나 석패 아쉽게 졌으니까 이제 당을 이재명 후보가 맡아서 비대위원장도 하고 뭐 지방선거도 이재명 후보가 이끌어 가야 된다 뭐 이런 주장하고 뭐 이낙연 대표가 책임져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많은 논쟁들이 있는데 지금 다른 사람의 책임을 묻기 전에 가장 먼저 이재명의 책임, 문재인의 책임부터 물어야 하는 것이죠. 비록 아깝게 지긴 했지만 어쨌든 진 것은 진 것이고 이 진 승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재명이 가장 정말 지난 많은 대선의 역사를 보더라도 이재명만큼 자질의 문제가 있고 이재명만큼 선거 기간 내내 각종 비리 의혹에 휩싸인 그런 후보도 없었다. 그 부분을 정확하게 짚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새로운 길을 개척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물론 정치인들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모든 것을 계산하고 합니다. 권력 투쟁입니다. 모두 미래를 내다보고 지금 민주당으로서 앞으로 나아가야 될 길이 이재명 리더십 외에는 보이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에 대해서 이런 식의 어떤 평가 이런 걸 하게 되는데 글쎄요.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장동 비리로부터 일단 이재명이 자유로워질 수 있느냐라는 부분이 가장 큰 출발입니다. 그 부분부터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다. 그런 많은 것들이 엮여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 다음 국민의힘으로 넘어오면 지금 이제 뭐 안철수 책임론도 나오고 이준석 책임론도 나오고 뭐 여가부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논쟁도 벌써 붙었고 복잡합니다. 국민의힘은 이겼습니다. 이겼는데 뭘 또 이렇게 새삼스럽게 책임론이 나오느냐. 이겼으니까 이제 누가 공신이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누가 공이 더 많으냐라는 걸 따지다 보니까 이제 책임론까지 나오게 되는 부분입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되는데 인수위원장으로는 안철수 대표가 맡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윤석열 당선인과 안철수 대표가 점심시간 2시간 점심 식사를 했는데 안철수 인수위원장 체제로 간다라는 건 거의 굳어져 가는 것 같습니다. 아마 내일 발표를 하게 될 것으로 보이고요. 또 선거 막판에 뭐 약간의 혼선, 박빙의 승부로 가게 된 것이 이준석 대표의 책임이 있지 않느냐라는 부분도 제기가 되고 있고 또 윤핵관들은 정말 그렇게 잘만 했느냐 뭐 여가부 논쟁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많은 논쟁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일반인의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호불호, 자기가 좋아하는 정치인, 좋아하지 않는 정치인에 따라서 굉장히 이렇게 평가가 나뉜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 정치인들은 역시 계산에 굉장히 빠르다. 정치적인 계산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국민의힘의 이 책임론을 제가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미래가 중요한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일단 대선에서 승리를 한 쪽이니까요. 미래에서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윤석열 정부의 성공이지 않습니까? 성공하는 데 있어서 지금 단기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협치입니다. 협치. 윤석열 당선인이 지금 가장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 이 여야를 통틀어서 협치가 되어야 한다. 협치가 되지 않으면 당장 정부 출범마저 어렵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런 협치라고 하는 기준으로 봐서 이 전체 여야를 통틀어 보면 인수위원장은 뭐 여러 사람이 거론이 되기도 했고 김병준 위원장 이야기도 거론이 되는데 안철수 대표가 가장 적임자라고 판단합니다. 그 윤석열 당선인의 모자라는 부분을 좀 채워주는 것에도 안철수 대표가 가장 적임자가 아니냐. 또 미래로 봤을 때 안철수 대표가 차지하고 있는 정치적 포지션이 미래지향적이다. 지금 민주당과의 관계에서도 가장 적절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이는 부분입니다.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안철수와 이준석 이 체제를 안고 가는 것이 당분간은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이고요. 민주당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가 문제입니다. 민주당과 협치를 해야 하는데 협치를 하자 모든 걸 양보하겠다 겸손하게만 나가면 협치가 되느냐? 아니죠.
민주당이 그렇게 호락호락 협치를 해줄 당도 아니고 그럴 스타일도 아니죠. 압박과 또 때로는 대화와 뭐 여러 가지 수단들이 필요할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후보에 대한 수사도 불가피할지도 모릅니다. 이재명 후보는 뭐 일단 대장동 비리 수사부터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많은 것들이 수단으로 등장하게 될 겁니다. 중요한 목표는 협치가 가능해져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앞으로 지방선거에서 이긴다 하더라도 상당 기간은 민주당을 협치의 마당으로 끌어내야 한다라는 부분인데, 끌어내기 위해서는 역시 이 햇빛과 채찍이 같이 움직여져야 된다. 당근과 채찍이 같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 점에서 민주당에서 일고 있는 여러 가지 책임론들을 보면서 이재명에 대해서 정말 어떻게 바라봐야 하느냐라는 부분, 이재명의 저 대장동 비리 수사도 있는 것이고, 또 이재명이 지금 살아남기 위해서 정치적으로 저렇게 석패했다라는 걸 이용해서 다시 정치 전면에 등장하는 이런 여러 가지를 계획하고 움직이고 있는 것을 보면서 법과 원칙, 상식으로 이재명에 대해서 뭐 책임을 물어야 할 건 당연히 물어야 하는 것이고요. 이제 거기에 넘어서는 또 영역들, 정치의 영역들, 윤석열 당선인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계산과 생각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재명이 어쨌든 굉장히 많은 비리 의혹 수사를 남겨두고 있고 많은 문제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민주당에서는 버리기 아까운 패가 아니냐, 카드가 아니냐라는 부분이 있고요. 민주당이 지금 리더십이 제대로 없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 이재명이 저렇게 아깝게 패한 마당에 그렇게 쉽게 지금 이재명으로 모아져 있는, 이재명이 뭐 여전히 비주류라고 하지만 저 리더십이 쉽게 망가지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부분, 또 그렇게 망가지지 않는다면 그 대척점에 여전히 대장동 비리에 대한 수사, 검찰 수사가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점도 윤석열 당선인 입장에서는 전체를 봐야 되는 그런 여러 가지 고려 사항이 된다, 이렇게 보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정치인들은 정치적 계산에 빠르고 일반인들은 정치적인 호불호에 빠르다라는 부분을 언제나 생각을 하면서 정치적 계산도 좀 떠나고 어떤 정치인에 대한 호불호를 좀 떠나서 정말 객관적으로 좀 들여다보면 윤석열 정부가 성공적인 출발을 하는데 협치가 필요한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유리한 국민이 조성될 수 있느냐라는 부분을 가지고 한번 민주당과 국민의힘 양쪽의 지금 책임론 논쟁 부분을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송은재 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